방송대학 TV. 현재 저 주소에서 그 본인이 이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 주소지에 없는 경우죠. 어딘가 떠나가 일 때문에 뭐 참 비웠거나 아니면 장기간 떠나 있는 거죠, 주소지를. 그럴 경우 그걸 이제 부재자라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부재자 재산 관리를 서민해야 되는데, 그 부재자 재산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재자가 직접 재산 관리를 선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선임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확실히 살아있는 경우, 또 한 경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재자가 살아있다면은 여지 이 재산관리인이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제23조에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정했는데 생사가 불분명하다. 이런 때 법원은 재산관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 즉 다시 법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이외에도 이렇게 부재자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또는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분 행위와 같이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어떤 그 담보 제공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그 규율은 위임에 관한 680조 이하의 계약 규정, 위임에 관한 위임 계약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이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재산 관리를 선임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민법 제22조에 보면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부재자죠.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마찬가지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재산 관리를 정할 때는 법원은 본인 재산 관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앞서 했던 그런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필연적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돌아와서 재산 관리인을 다시 정한 경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처분 행위와 같은 경우는 권한 범위 밖의 문제 그 행위라 그랬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것까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다음과 같은 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판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위임관리 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처분권이 위임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권이 없다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유인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해도 그건 무효는 아니다. 왜냐? 처분권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위임받은 사안은 언제든지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그것은 사측 자체에 맡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그 어떤 재산관리인의 어떤 지위라든가 어떠한 게 임무가 있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당연히 위임에 관한 규정이 뭐 법원이 선임한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거고요. 따라서 위임은 이제 계약에 의한 위임이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관리 보존 행위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의 경우는 그 재산 부재자의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판례를 하나 보겠는데요. 역시 어떤 재산관리인의 어떤 위임 업무와 관련한 그 업무가 처분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그 효과에 관한 건데요. 좀 사안은 조금 특수한 부분에 있습니다. 즉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획에 관하여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권리 관리 권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넘었으니까 이건 무효가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법원에 따로 그 허가를 요구하는 그 신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리 행위다 이겁니다.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그 소송을 청구해서 소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허가 신청 자체는 처분행위하고 달리 관리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법원에 신청하라 매도인 보고 즉 재산관리인 보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획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 권한을 초과해서 체결한 것으로 그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냐면 이것은 무효지만 아무튼 그것을 무효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기각돼서 확정됐다 할지라도 자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거죠. 받게 되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 차후에 법원이 허가를 또 했기 때문에 그 허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가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하거나 또 재산 관리를 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이러한 재산 관리는 임무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22조에 보면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 정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이렇게 침을 명하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규정을 봤죠. 한번 앞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그 후문에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개입을 한다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재자가 스스로 다시 나타나서 재산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종료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럼 이제 실종 선고 본인 자인적인 사망을 하거나 실종 선고를 한 경우에 법원의 재산관리 임명 등 처분 취소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비소급적인 거기 때문에 취소 전 관리인의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미결정이 있던 다음에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부재자 다시 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권한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관리 권한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